글로벌비트 시간입니다. 간밤에는 매크로 데이터, 그러니까 고용 지표도 나쁘지 않게 나왔고 유럽 쪽에서는 금리 인하에 시동을 거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종목별로는 어떤 흐름들이 나타났는지 체린 앵커와 함께 먼저 짚어보시죠. 현지 시간 목요일 특징주 시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수 마감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랫동안 뜨거웠던 미국의 고용 시장에 조금씩 냉기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매주 금요일 전해드리고 있는 미국의 주간 실업 데이터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시장의 금리 인하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만큼 배드뉴스가 굿뉴스로 해석되고 있는 시점이죠. 이 점이 오늘 시장 상승에 동력을 제공해줬습니다. 특히 다우지수가 0.8% 오르면서 오늘로써 7거래일째 연속적인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500의 11개 업종 가운데 기술 섹터만이 유일하게 오늘은 빨간불을 켰습니다. 반도체주들의 표정이 조금 엇갈린 가운데 엔비디아의 주가가 2% 가까운 하락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오는 22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AI 대표주로 묶였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AMD, 암홀딩스 등이 전부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고도 주가는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이들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가 높았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엔비디아 역시도 상상 이상의 블록버스터급 실적을 내놓지 않는 이상 주가가 오르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이 어닝 플레이에 대한 고민이 참 깊어지는 시점입니다. 여기에 대한 다양한 예상들, 전망들 저희 시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글로벌 식스 매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밖에 시총 상위주들 소식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애플의 주가 1%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올해 인하우스 칩을 사용해서 데이터 센터를 가동시킬 것이고 이를 통해 AI 기능들을 제공할 거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혜은 앵커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소비재 섹터로 옮겨가서 아마존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앞서 들으셨다시피 장중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처음으로 190달러대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됐는데요. 시가총액 2조 달러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기도 합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가 20%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꾸준한 두 자릿수 매출 성장세 덕분이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189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테슬라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전체 인력의 10%를 감원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 블룸버그에 따르면 그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이번 주 초부터 중국에서 추가 감원을 실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 경영진들의 줄 사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로써 7명의 임원이 테슬라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미국 노동위원회가 노조 결성을 막았다라고 하면서 테슬라를 고소하는 이슈도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테슬라의 주가는 1.6% 하락, 17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 한편 오늘 가장 많이 올랐던 업종은 원자재 그리고 부동산 섹터가 있는데요. 부동산 섹터에서는 수많은 데이터 센터들 그리고 그 부지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업이죠. 에퀴닉스가 실적 발표 이후에 이례적인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EPS는 미스였는데 매출이 전년 대비 113%나 점프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가가 장중에 15%대까지 급등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는 11%입니다. 2008년 이래 최고 상승률을 바로 오늘 나타냈습니다. 그 밖에 원자재 섹터 내에서는 철강, 구리, 금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과의 연동성도 주시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국의 반도체 기업인 암홀딩스, 분기 매출이 47%나 급증했는데 매출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주가는 2%대 하락했고요. 태양광 관련 기업인 솔라 엣지 어닝 쇼크를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부합을 했는데 인력을 16% 감원할 거다
거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하면서 주가가 8%대 크게 흘러내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치와 케이트 스페이드를 가지고 있는 테피스트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실적 발표 후에 움직였는데요. EPS가 81센트로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내려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름세 거의 3.5%대의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마지막으로는 BNPL 기업이죠. 업범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JP모건이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올려잡았는데 어제 나왔던 급락 이후에 매력적인 진입 공간이 형성됐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간밤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주요 외신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네, 간밤에는 주요 지표들이 일단은 시장을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다가 유럽발에서도 계속되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솔솔 풍겨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외신 헤드라인, 저희가 매크로 데이터부터 짚어봅니다. 고용은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가장 집중을 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고용 시장이 둔화되는, 그러니까 꺾이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이제 금리 인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FOMC 당시에 했었죠. 자, 그렇다면 고용 지표 어떻게 나왔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미 노동부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1,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2만 2천 건 늘었다고 현지 시간 9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마지막 주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전문가 전망치 21만 4천 건도 웃돌았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78만 5천 건으로 직전 주보다 1만 7천 건 늘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 1일 인플레이션이 12개월 기준으로 3% 미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고용 목표에 다시 초점을 맞출 시기가 됐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8개월 만에 다시 최고 수준에 근접을 하고 있는 고용 지표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경우에는 다시 이렇게 고개를 확 드는 모습을 빨간 선이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일단 뉴욕에서 방학이 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 뉴욕 지역에서 늘어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많이 살펴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에 따라서 뉴욕의 방학이 이렇게 급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도 함께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일단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일단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시장, 고용 데이터 우리가 좀 안심을 하고 볼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자료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 시그널이 유럽에서 솔솔 먼저 풍겨 나오고 있습니다. ECB도 그렇고요. 그리고 간밤에는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이 또 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는데요. 영란은행의 앤드류 총재의 경우에는 앞으로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하겠으나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발언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으로 시선을 옮겨봤을 때 유럽이 먼저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해준다면 미국도 부담을 상당히 내려놓은 상태로 금리 인하로 조금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풍겨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만 더 보시면요. 지금 데일리 총재의 발언도 간밤에 나왔는데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시장 전체에 미치는 하방 압력이나 이런 것들은 확인이 뚜렷하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신중한 발언이 나왔다는 점은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고용시장 이런 데이터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여전히 견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기조의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앞으로의 연준의 신중론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외신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체린 앵커가 언급을 해주었습니다만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속담이 생각나는 애플의 최근 모습입니다. AI 기능 그리고 AI 서버 계속되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카더라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뉴스가 흘러나왔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애플이 올해 자체 칩을 채택한 데이터 센터를 통해 구동하는 인공지능 기능을 내놓을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애플은 자사의 개인용 컴퓨터 맥을 위해 설계된 것과 비슷한 최신 칩을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아이폰, 아이패드, 맥 등 기기에서 선보일 최신 AI 기능을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M4 칩의 경우 기존 최첨단 칩인 M3에 비해 오브젝트 디텍션이 큰 폭으로 개선됐는데 이는 머신러닝 워크로드를 강화하는 것으로 AI 기능을 중점적으로 추가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번에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중에서 유일하게 애플과 테슬라가 YTD 수익률로 좋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애플과 테슬라 최근의 주가 반등을 이어나가는 흐름을 동시에 보여주다가 테슬라는 다시 고개가 좀 꺾이고 있고요. 애플은 상승세를 계속해서 시연을 해내면서 아주 작은 폭이나마 계속해서 손실폭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YTD 수익률로 따져봤을 때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최근 한 달 수익률로 따져봤을 때 무려 8%의 오름폭을 보여주고 있는 애플인데요. 그만큼 애플이 AI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시장의 비전을 어느 정도씩 조금씩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찍힌 노란 점의 경우에는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나왔던 것이다 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애플이 그동안 YTD 수익률로 따져봤을 때 주가를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애플이 아이패드 이벤트를 통해서 그리고 AI의 이런 관련된 소식들이 계속 들려옴으로 통해서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계속되는 애플의 행보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M3 칩과 M4 칩 저희가 앞서서 화면 보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M2 칩이 아이패드 프로의 기존 최첨단 칩으로 탑재가 됐던 모델이죠. 그런데 M4 칩의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란 그래프의 선이 기존의 아이패드 프로에 탑재됐던 M2의 성능이라고 한다면 이 아래쪽에 보다 긴 선이 그보다 향상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M4 칩이 탑재된 아이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50에서 60%가량의 성능 향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을 체크해 볼 때 앞으로 애플이 내놓게 될 서버 AI 칩의 경우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애플의 조급한 마음보다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오랜만에 머니투데이에 오늘 주목할 만한 미국 주식 오미주 기사 가지고 와봤는데요. AI 관련주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되는 주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결국에 시선이 옮겨지는 쪽은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도 최근에 주가 하락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YTD 수익률로 따져봤을 땐 여전히 80%가 넘는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 포인트 어디에 좀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실적 시즌이 계속되는 가운데 AI 관련 기업들의 경우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도 투자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실적을 내놓은 암홀딩스와 지난 6일 실적을 내놓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등이 있는데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향후 1년간 주당 순이익 EPS 전망치를 기준으로 한 선행 주가 수익 비율 PER이 동종업계 평균보다 높거나 해당 기업의 과거 5년 평균보다 높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 시장에선 또다시 상상 이상의 블록버스터급 실적을 발표해 주가가 급등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현재 상태에서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이 위험할 정도로 높지는 않다는 점과 애널리스트들의 평가가 여전히 호의적이라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내놓고 있는 IB의 의견을 저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엔비디아 목표가를 $1,100로 상향하는 투자 리포트를 냈는데요. 지속적으로 견조한 AI 서버 수요와 공급 개선이 함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수익성이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서서 암홀딩스와 팔란티어의 경우에는 굉장히 또 급격한 주가 상승이 나타나면서 주당 순이익 대비 현재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물론 주가가 굉장히 급등하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수익이 좀 나오고 있고 과거 3년 평균의 프리미엄이 160%였다라는 것을 살펴볼 때 현재는 36%에 불과하다라는 점에 골드만삭스가 주목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계속되는 도전에 직면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AMD의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대표적인 경쟁사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고 있죠. AMD의 서버 점유율을 살펴보게 됐을 때 23.6%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상당히 많이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물론 엔비디아의 칩
칩과 AMD 칩의 성능 자체를 비교하는 것도 선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점유율을 얼마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는가도 엔비디아 실적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와 금, 비트코인 가격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감산 연장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 유가 다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80달러 선 목전에 다시 두고 있는 79.4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간밤에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까지 함께 상승이 나타나줬는데요. 대선 국면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호의적인 의견을 내놨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현재 63,000달러 선까지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지만 62,3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과 은, 구리 가격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금 가격이 전일 같은 시간 대비 1.5%가량 큰 폭의 오름세, 은도 역시 3.5%가량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2,340달러 선까지 다시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어오던 구리 가격은 추가적으로 조정세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